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와 인도티벳 고전연구회가 함께하는 이야기로 읽는 산스크리트 제6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녹화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과정이 좀 이제 길어져가지고 모든 수업이 다 마치고 나서 업로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주최 측 선생님들께서 부지런히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5강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유튜브에 좀 더 일찍 업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강까지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미처 지난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음소거 잘 되어 있는지, 화면 끄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름 변경 잘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사항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파일 하나 다 마쳤고요. 오늘 새로운 파일로 들어가게 되죠. 21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왕이 자신의 이제 어리석은 아들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21송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나까따 삐따 샤트르 마따짜 랴비짜리니 화랴르 빠바티 샤트르 부트라 샤트르라 판디따 이렇게 아누시뚝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동사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샤트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격으로 되어 있는 단어와 이 샤트루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러한 것이 샤뚜루이고 또 이러한 것이 샤뚜루이고 이러한 것이 샤뚜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문이 반복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뚜루가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샤뚜루는 남성 명사로서 적 혹은 라이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샤뚜루루라고 되어 있지만 샤뚜루후겠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샤뚜루후가 싼디로 인해서 샤뚜루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 적이다, 적이다, 적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좀 읽어가면은 단어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먼저 보시면은 르나 까르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르나 그다음에 까르따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르나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빚을 지다 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끄리 동사를 붙여가지고 르남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빚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르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까르뜨리 즉 끄리 동사에다가 행위자 명사를 만드는 접사 뜨리를 붙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명사예요. 그래서 까르뜨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무언가를 행하는 자, 행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르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르나 까르뜨리라고 하게 되면은 빚을 진 사람, 이제 빚쟁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뜨리의 지금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이기 때문에 까르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죠. 근데 빚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족 중에서도 삐따, 삐뜨리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죠. 그래서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빚을 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르나까르따 삐따의 의미입니다. 빚을 진 아버지는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리터럴하게 이것이 뭐 적이라기 의미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아들에게 있어서 이런 빚을 진 아버지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떠한 어머니가 적인가? 물론 샤트루는 여기서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마따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생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적인데 어떤 어머니냐면 위아비짜리니인 어머니가 적인 거예요. 네, 위아비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아비짜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인 이제 접사를 붙이고 여성 형태로 만들면은 뒤에 이 장모음이 붙게 되면서 위아비짜리니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짜르라는 동사 자체는 움직이다, 걸어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와 아비라는 이 접두어가 붙게 되면은 무언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적거리면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행동거지에 적용이 되었을 때 보통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뭐 정숙하지 못한 여성을 가리킬 때 이 비아비짜리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비아비짜리니 맞다. 즉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어머니도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리아 루빠바티 샤드루후 그러니까 바리아가 적인데요. 바리아는 여기에서 부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떠한 부인이 적인가? 바로 루빠바티인 부인입니다. 자, 루빠바티라고 하는 것은 루빠에다가 왓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만든 것인데요. 왓이 보통 뒤에 붙으면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루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루빠는 일반적인 어떤 외양, 형태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루빠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히나 아름다운 외양을 가지고 있는 것, 아름다운 용모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루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빠밭 하면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혹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어서 루빠바띠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양을 가지고 있는 부인도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라이벌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서 하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이러한 아름다운 외양을 가진 부인이 적인데 이런 빚을 진 아버지나 아니면 정숙하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부인처럼 뿌뜨라 아들도 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적이 되냐면은 아빤디타하인 아들이 적이 되는 겁니다. 아빤디타 하면은 우리 빤디타에 이제 부정적도 아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빤디타 하면은 뭔가 학식이 있는 배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아가 붙음으로써 배우지 못한 학식이 없는 혹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들은 바로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네 번째 바다에 있는 것이겠죠. 이 학식이 없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나භ्यासे विषम जीर्णे भोजनं विषम 사바다리드라스야 브레타스야 다루니 위샴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본 21송과 거의 뭐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위샴 리샴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이 되고 있죠. 리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독 마시면 죽는 맹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이고 이것은 독이고 이것은 또 독이고 이것이 독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주격만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격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였어요. 보시면은 아나비아시라고 하는 것은 척격으로 쓰였고 미디아가 주격이죠. 그다음에 아지르네 척격, 보자남 하면 주격이고요. 그다음에 다리드라시아 하면은 속격, 사바 주격입니다. 그다음에 브르타시아 속격, 나루니 주격이죠. 그러니까 척격일 때 주격은 비쌈이고 그다음에 또 척격일 때 주격은 비쌈. 그다음에 속격에게 있어 주격은 비쌈, 속격에게 있어 주격은 비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문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비디아가 비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디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었죠. 지식이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 독이 되냐면은 안 아비아사일 때 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 아비아사라고 하는 것은 아비아사 앞에다가 이제 안을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아비아사가 없는 때에는 그 비디아라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된다. 아비아사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뭐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수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지식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쓰면서 능숙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숙하지 못한 상태,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능숙해지지 않았을 때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자남 미션이죠. 보호자나 하면은 우리가 부츠, 무언가를 경험하다, 향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그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츠에서 나온 보호자나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즉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요. 음식은 독이다. 언제 독이 되냐면 아지르나일 때 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르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과거수동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지리라고 하는 이 동사, 무언가가 나이가 들다 혹은 오래되다.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낡은 것 혹은 사그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서 완전히 뱃속에서 사그라지는 그러한 상태, 즉 소화가 되는 상태를 이 지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보호자남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샹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바다를 보시면요. 나리드라에게 있어서 사바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바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홀 같은 것도 사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누구에게 지금 독인가 했더니 나리드라에게 있어서 사바는 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리드라라고 하면은 가난한이라는 의미 혹은 가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비샴 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따에게 따루니가 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루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젊은 이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 누구에게 독인가? 바로 브리따,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다음 개송으로 넘어갈게요. 이 앞에 있는 두 개송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여서 좀 쉬웠죠. 23송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야 가스야 프라수토피 구나반 부자테 나라 다누르밤샤 비슈토피 닐구나 김까리샤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동사가 딱 눈에 들어오지요. 먼저 1, 2바다에서는 부지아떼라고 하는 동사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3, 4바다에서는 까리샤디라고 하는 이 동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사의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아떼라고 하는 동사는 부즈 동사에서 나왔어요. 무언가를 존경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부즈야라고 하는 수동형 적사가 붙은 다음에 뜨만의 바다 어미가 붙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형 형태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붙어 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의 수동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야 때라고 하면은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어떤 존재가 존경되다, 숭배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 주격인 어떤 대상이 숭배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단수 주격으로 사용된 단어를 먼저 보시면은
가장 주요한 주어가 바로 나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라하 우리가 명사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웠던 단어죠. 사람 혹은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하 부지아떼 하면은 사람이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의 이 나라하와 호응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더 눈에 띕니다. 보시면은 구나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프라수다하, 소또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앞비의 아와 만나서 아하가 오 형태로 싼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프라수다하 앞이 구나반 나라하 부지아떼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라하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나반. 자, 이 군화를 갖춘 아까 우리 루빠바트처럼 군화바트 하면은 군화를 갖춘 덕을 갖춘 미덕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덕을 갖춘 사람은 존경받는다. 덕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이제 주요한 문장이 될 텐데요. 바로 앞에 플라수타 앞비라고 하는 앞비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양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플라수타 하더라도 이 문화를 갖춘 사람은 존경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플라수타라고 하는 것은 플라수의 과거성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태어나다, 우리 잔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더라도 인데 이 양보의 의미를 이제 살려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관계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야시아, 까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시아 하면은 야드의 이 남성 단수 이 속격 형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리고 까시아 하면은 누군가의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야시아, 까시아 플러스 따하 아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할지라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비가 붙어 있는 거죠. 가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났던지 그 사람이 군화밭, 이 군화를 갖춘 사람이라면,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러한 나라 사람은 뿌지아떼 존경받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서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삼사바다가 재미있는 것이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숨어 있는 의미를 하나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장 형태입니다. 네, 일단은 표면적인 의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사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면 까리시아디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까리시아디 같은 경우에는 끄리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3인칭 단수의 미래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시제와 관련된 문법 사항을 아래쪽에 적어놨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고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시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 시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문법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이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미래형 어간을 형성을 해서 이제 어미를 붙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까리시아디 같은 이러한 형태죠. 단순 미래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는 어근 활용형을 이제 두 가지를 조합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복합 미래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미래는 우리가 그냥 퓨처라고 보통 부르고, 이 복합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원적인, 그러니까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러한 미래다라고 해가지고 페리프레이스틱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이제 앞에 붙여서 문법적인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은 단순 미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 어근에다가 접사, 씨야 혹은
이시앗. 이거는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붙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앗 또는 이시앗을 붙인 다음에 이 씨앗, 이시앗가 붙어 있는 이 미래형 어간에다가 이제 현재 직설법 어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 CD 이렇게 붙는 거 있죠? 그거를 붙여서 이제 단순 미래의 활용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형을 형성할 때 보통 어근 끝에 있는 우, 리와 같이 이 장단의 짝을 이루고 있는 요 세 개의 모음과 그 다음에 단자음 앞에 있는 단모음의 경우에는 보통 구나 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끄리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시아가 붙을 때 앞에 있는 끄리가 구나화가 되면서 까르라고 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활용형이 끄리쉬아띠가 아니라 까리쉬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동사 어근의 경우에 접사를 첨부할 때 앞에 이가 첨가되어서 바로 이쉬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각주 2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 어근들 중에서 이 어근과 어떤 접사가 붙을 때 그 접사 사이에 모음 이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에도 우리가 따가 붙는 경우가 있고 있다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정미사 뜨리가 붙을 때도 그냥 뜨리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 뜨리가 붙거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사 할 때도 뚱, 이뚱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요 앞에서 말하자면 이가 첨가되는 이러한 경우들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 문법 전통에서는 it라고 요거를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어근들의 이러한 모음 이가 첨가가 되는데 이것을 it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근이다라고 해서 싸에다가 it를 붙여서 아와 이가 만나면 애가 되죠. 섹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가 약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선택적으로 첨가되는 이러한 경우는 와 혹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불변하사죠. 그래서 이 와를 붙여가지고 웨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첨가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이때 앞에다가 부정적도 안을 붙여가지고 아니뜨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 어간은 반드시 붙고 이 어간은 안 붙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외나 또 변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이제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안이 이때가 딱히 붙지 않는 경우가 일단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이 모든 어근을 다 이렇게 외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등장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좀 이 말하자면 체험적으로 이것을 익혀서 그냥 익숙해지는 편이 조금 더 이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접사나 이런 것이 붙을 때 이 모음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 미래형 활용할 때 이제 어근의 그 변화 같은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신유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미래 활용을 할 때 어근에서 원래는 보통 접사가 붙잖아요. 근데 어근에다 붙는 게 아니라 신유 동사의 현재 어간에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근에다 붙는 거라면은 쭈리시아띠 이렇게 되어야 하겠지만은 이 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간이 쪼라야예요. 그래서 기본형이 쪼라야띠 훔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쪼라야에 사실상 이시아가 붙게 되면서 쪼라이시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신유 동사들이 어근이 아니라 어간에 무언가 다른 이제 형태가 붙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찐뜨도 마찬가지로 찐따이시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연성을 겪는 요 형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자음으로 특히 끝나는 어근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과 접사 쓰야 사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연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파악을 해보면은 먼저 어근의 마지막에 있는 유성 자음의 경우에는 그 바르가의 무성음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드, 무언가를 나누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요거는 씨앗띠가 이제 뒤에 붙을 때 비드 씨앗띠가 아니라 스에 말하자면 영향을 받아서 베트 씨앗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음, 이 유기음, 대기음, 요거는 흐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기음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성음으로 바뀌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이가 첨가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라브흐, 무언가를 얻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죠. 그래서 무흐라고 하는 유성음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이것이 씨앗띠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서 부흐가 뿌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흐가 속한 해당 바르가의 무성 무기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랍 씨앗띠라고 하는 형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 까짜차, 자차, 냐, 샤라고 하는 요 구개음에 해당되는 음들의 경우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기음인 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야가 붙을 경우에는 이 음들이 전부 다 까바르가의 무성 무기음이죠. 끄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끄와 쓰야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쓰야의 쓰가 대 이제 점이 찍혀 있는 이 건설음 형태로 변하면서 끝이야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게 돼요.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띠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래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즈가 끄로 바뀌면서 이제 씨앗띠가 붙어서 띠악 씨앗띠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버릴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츠 여기도 쯔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끄로 변하게 되면서 왁시아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것이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흐 하면 태우다인데 이 흐라고 하는 것이 끄로 변하면서 샤띠가 붙습니다. 그래서 낙샤띠, 그래서 그는 불로 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몇몇 어근들의 스음 같은 경우에 특히 바스,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스의 경우에는 접사 앞에서 스가 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가 미래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왓스야띠라고 하는 뜨가 삽입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몸이 강화되는 이러한 어근들의 경우, 강화되는 경우는 앞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특히 몸을로 가진 일부 어근들은 일반적인 구나 형태 대신에 라 형태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쉬 라고 보다라는 이 이제 어근의 경우에 미래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드락 나르크시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크시아띠가 아니라 드라크시아띠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스리츠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창출하다, 뭐 혹은 태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데 요것이 이제 사르크가 아니라 스라크시아띠라고 하는 미래형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스리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움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사르프가 아니라 스랍시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미래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근들의 경우에 이 어미의 두 번째 음절에서 비음을 통해서 강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그 비음이 그냥 삽입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제 끝이야 띠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끝이야 띠라고 해서 끄에 해당되는 까바르가에 해당되는 비음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들도 볼 수 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일단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그냥 일단은 아시아, 이시아라고 하는 이 이제 접사에 집중을 하면은 이것이 미래형이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내연성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까 잠깐 이 각주에서 등장을 했던 아니뜨, 세뜨, 베뜨라고 하는 이 이제 접사가 첨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둘 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미래형을 쭉 이렇게 나열을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끄리 동사의 이 빠라스마이 빠다 형태의 미래형 예시를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놨으니까요. 요 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동사표와 동일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인칭 단수 미래 형태가 우리가 아까 봤던 까리시아디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래 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까리시아디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로서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낌이 보통 이렇게 이제 구문에서 쓰이게 되면은 반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낌까리시아띠 하면은 그는 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 이 까리시아띠의 주어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단어들 꼽아보면은 다누후, 그 다음에 맘샤비슈타하, 그리고 니르구나하 세 가지가 전부 다 남성 단수 주격으로 쓰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단어는 바로 나누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나라하처럼 다누후가 실질적으로 까리시아띠의 주어가 되겠죠. 자, 나누호라고 하는 것은 단우, 그러니까 활이라는 이 무기, 활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이 낌까리샤티, 무엇을 한단 말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활은 활인데 어떤 활이냐면은 맘샤비슈타하 앞비 니르구나하인 이 활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 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니르구나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니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구나가 니르,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때 이 구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이 활과 관련해서는 이 구나라고 하는 것이 줄 혹은 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활이 이렇게 있으면은 활을 이렇게 줄을 끼워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니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활은 막 엄청 좋아도 이 줄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활이 니르구나이면 낌까리스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활이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줄이 없으면 그것으로 어디다 써먹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활 자체의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맘샤비슈트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맘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가문, 가게, 혈통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맘샤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는 대나무 같이 이제 속이 비어 있는 마디를 가진 이 나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라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맘샤 비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맘샤, 대나무가 아주 비슈다, 깨끗한 좋은 대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나누후, 활이라는 거죠. 그러한 활, 그러니까 앞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활이 아무리 좋은 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활이라고 하더라도 니르구나, 줄이 없다면 낌까리시아티, 그 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맘샤라는 단어, 그다음에 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샤는 가문, 그리고 구나는 이 미덕, 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라,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밤샤 비슈타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니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은 활에 적용됐을 때는 좋은 활이라고 할지라도 줄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니르구나, 덕이 없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도 결국에는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하 부트라카 나디타 수가타이타 수라트리슈 테나 tvам 비두샴마디에 방케가리가 시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시다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자, 시다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밑에 사드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시다띠가 되고요. 원래 이제 어디 앉다, 뭐 아니면 눕다,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어디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은 어디 뭐 진창이나 진흙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확 완전히 주저앉는 것, 빠지는 것, 거꾸러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사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C다, C라고 하면은 이 2인칭 단수의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너는 주저앉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드밤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의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주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너는 앉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 2바다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문장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혹격이 좀 반복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일단 싼디를 여기서 풀어보면은 수 같다, 그 다음에 에다, 수, 라들이 슈 해가지고 아와 에가 합쳐져서 아이 형태가 된 이 형태를 파악하면 나머지 단어들은 매우 쉬운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전부 다 뿌뜨라까, 나디따, 수가따 전부 다 혹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뿌뜨라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격이 될 텐데, 뿌뜨라, 아들이라는 뜻에서 이제 까만 붙어가지고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뿌뜨라까 이러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뿌뜨라까 앞에 무슨 단어들이 있냐면은 하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웃을 때 하하 웃지만 이 산스크릿에서 하하 이렇게 장모음으로 하하 하면은 탄식하는 의미 됩니다. 그래서 하가 특히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쓰였어요. 하하 이러면은 약간 아이고 이게 약간 뭐 비슷한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뭐 오호 통제라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고통이나 아니면 슬픔 같은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하 뿌뜨라까 이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들아, 이런 식으로 약간 한탄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딛다, 그리고 수 같다. 이것도 전부 다 지금 혹격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나 딛다 한 녀석아 아니면 수 같다인 녀석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 같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에다 수 라트리 슈와 또 같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다 슈 라트리 슈는 지금 복수 척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라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밤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밤들, 예, 그죠? 에따스 하면은 똑같이 이러이러한 밤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많은 밤들을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 수많은 밤들을
나 아디따 하고 그다음에 수 같다 한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아디따 하면은 아디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잘 가진 것, 그러니까 성취가 된 것, 잘 익힌 것, 잘 배운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 자기 아들들, 이 수다르샤나 왕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 아디가마 샤스트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마 샤스트라 해가지고 이 샤스트라에 대해서 잘 성취를 하지 못한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디 이에서 이와 똑같이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디 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 여기 앞에서 아디 가마가 이제 샤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처럼 똑같이 아디 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그 배움을 잘 익혀서 성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수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마 불교 경전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에다가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선서라고 번역을 하는 붓다의 별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수월하게 보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디 갔다 한 상태에서 아디 있다 한 상태에서 이 밤들을 아주 수갔다 그냥 쉽게만 보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하 뿌뜨라까 나디따 수갔다 이다 수라트리수가 이 밤을 그저 그냥 허송 세월로 아주 쉽게만 보내고 공부도 안 하고 이 녀석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뜨밤 밑에 있는 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러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씨다씨 주저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처럼 주저앉냐면 가을 이바 씨다씨 소처럼 주저앉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이 명사 격변화가 나왔어요. 고 하면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둘 다 사용이 되고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로 사용되면 암소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변화형도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단수 주격 형태가 바로 가우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됐죠. 여기에서 그래서 가우후 이바 씨다씨 너는 소처럼 주저앉을 거다. 근데 어디에 주저앉냐면 빵께. 자, 빵가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나 수렁, 진창 같은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 연꽃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이 단어 있죠. 빵까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잔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진흙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로 빵까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꽃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빵까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나 진창을 나타내요. 그래서 진흙의 척격이죠. 진흙에서 소처럼 진흙에 있는 소처럼이라고 파악을 해드리면 진흙에 있는 소처럼 그렇게 너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라고 하는 것은 소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비두샴마디에라고 하는 이 척격 구문입니다. 자, 마티아라고 하는 것은 중간,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미두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드바스, 앞서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자나 혹은 현명한 사람, 혹은 현명한이라는 이제 형용사로도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두샴 하면은 남성 복수 속격 형태가 되어서 현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그들 한 가운데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 너는 비두샴마디의 현자들 사이에서 빵깨 가우를 이바 이 진흙에 있는 소처럼 그렇게 시다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네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속사처럼 사용이 된 거죠. 앞에서 이 너는 지금 아들들아 이러면서 네가 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수월하게 보냈구나 하면서 때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로써 뜨밤 너는 이 현자들 사이에서 그저 진흙에 있는 소처럼 그저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장은 이제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잣말을 하는 또 왕의 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뜻합니다. 님, 에데, 마마부트라, 구나반타하, 그리안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동사. 더 먼저 찾아보면 끄리얀땀요 이 야누스바라는 느로 파악하면 되겠죠. 끄리얀땀인데요. 자, 끄리얀땀 같은 경우에는 끄리 동사의 3인칭 복수의 수동태의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끄리야 라고 하는 지금 야 형태의 접사, 수동형 접사가 붙어 있고 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3인칭 복수 명령형의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 3인칭 복수인 어떤 사람이 이제 행해지게끔 그렇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끄리안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까탐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리안땀이 쓰이지 않고 여기서 까탐 끄리안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3인칭 복수인 그 사람들이 끄리안땀 그렇게 행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형의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때이나처럼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따뜻 하면은 자, 그러면 까탐 어떻게 해야 이 에떼 뿌뜨라하 이게 주어가 되겠죠. 뿌뜨라인데 지금 뿌뜨라하가 사실은 비사르가가 지금 딴지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구나반따하가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나반따하는 아까 구나바트라고 하는 이 형태의 남성 복수 주격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들이 덕을 갖춘 사람들로 만들어지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누구 아들들입니까? 마마부트라하 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단어 이다님 같은 경우에는 부사죠. 이제, 지금. 그래서 딱 그러면 이다님 이제 까탐 어떻게 하면 이때 마마부트라하 이 나의 아들들이 구나반따하 끄리안땀 이 덕을 갖춘 이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송. 오늘은 25송까지 읽으면 끝날 것 같네요. 자, 25송. 그런데 또 우리 주목을 할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인드라바즈라라고 하는 운율로 지금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인드라바즈라 운율, 요것을 익히기에 앞서 아마 오늘 그러면 운율 부분 조금 하면은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율과 관련해서 제가 또 참고 사항을 여기다가 적어 놨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악샤라, 마트라 이런 이제 그 개념에 관해서는 배웠어요. 오늘은 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사 이제 분류할 때도 나왔던 단어인데 어떤 무리, 묶음, 요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율에서 가나라고 부르는 것은 악샤라로 계산되는 그러한 운율의 경우에 세 개의 악샤라를 한 세트로 하는 그 단위를 설정을 해서 운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악샤라가 모여 있는 한 세트를 가나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고 계시듯이 악샤라라고 하는 것에는 라구 그다음에 구루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음과 장음이 아니라 가벼운 음절, 무거운 음절로 운율상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절 악샤라가 라구냐 구루냐 요것을 이제 그 세 가지의 음절에 장단단 뭐 단장장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배치의 구조에 따라서 이 가나가 8가지 종류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선을 닦으면은 이것은 구루 그러니까 무거운 음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요 선 같은 경우에는 라후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마,
야, 라라고 하는 것이 각각 이 가나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나, 야가나, 라가나, 싸가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라고 하는 이 가나는 악샤라 세 개가 전부 다 구루구루구루 그러니까 장장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야 같은 경우에는 단장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운율의 그 이제 악샤라, 그러니까 한 바다에 들어가는 악샤라의 숫자가 3의 배수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음절이 이제 남는 부분은 보통 이 라구냐 구루냐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이제 어떻게 보면 10개의 이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이 운율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인드라 바즈라 같은 경우에 가나의 배치는 모든 바다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마브리타라고 해서 4개의 바다가 전부 다 동일한 운율 구조를 취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드라 바즈라의 가나 구조는 따따자가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 뭡니까? 구루구루 그 다음에 라구예요. 그죠? 구루구루라고 요게 따죠. 그 다음에 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하면은 단장단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루 구루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따자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자가 이제 9음절이고 가가 이게 이름절 더해져서 이 인드라 바즈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바다에 11개의 음절이 배치되어 있고 이 따따자가가라고 하는 이 구조로 이제 이 배열이 되어 있는 운율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드라 바즈라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라니드라 바야마이투 남자 여기까지가 1바다 사만야메tat 파슈빌나라남 요것이 2번째 바다 그다음에 다르모 히데샤마디고 위셰쇼 여기까지가 3번째 바다 다르메나 히나 파슈비사마나하 해가지고 4번째 바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전부 다 똑같은 이 운율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동사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동사의 그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보면 대신할 수 있는 약간 분사 혹은 형용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 몇 개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먼저 꼽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히나라는 단어와 아디카하 비셰샤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마나하 이런 단어들도 눈에 띄네요. 나머지는 이제 이 격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쭉 이제 단어를 보면서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보카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하라, 니드라, 바야, 마이투나라고 하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보카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카버의 종류 중에서도 드반드바 보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드반드바 보카버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병렬적으로 이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드반드바 보카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하라와 니드라와 바야와 마이투나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그럼 보도록 할게요. 아하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니드라 하면은 잠을 자는 것, 그 다음에 바야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이투나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이 된 것인데 보통은 이제 뭐 결합, 뭐 유니온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뭔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네 가지의 의미를 한 단어로 복합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에따뜨라고 하는 중성 단수 축격의 이 단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아하라와 니드라와 바야와 마이투나라고 하는 이것은 싸만냠이라고 해서 이것은 싸만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만냐, 무엇 무엇과 공통된 동일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 두 단어가 되겠죠. 빠슈비히라는 단어와 나라남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빠슈라는 단어는 동물, 짐승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가축이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빠슈비히라고 하면은 빠슈의 복수 국격 형태이고요. 나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남성 복수 속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 속격의 나라남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라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 아하라와 니드라와 바야와 마이투나라고 하는 이것은 빠슈들과 싸만냐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쓰인 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싸만냐라고 하는 무엇 무엇과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빠슈비히 그러니까 국격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점에 있어 그 국격과 동일하냐면 이 에따 이것이 바로 이 빠슈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3, 4바다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첫 단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마하라고 하는 단어이에요. 다르마하, 이 때샴 아디까 하비셰샤하라고 해서 의미상 이제 여기에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자, 때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남을 받는 말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르마하, 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아디까하 위셰샤하이다. 자, 아디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더 나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혹은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니셰샤라고 하는 것은 구별, 차별, 뭐 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다르마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 있어서 그러냐면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난 그 구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메나 히나하. 자, 여기에서 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디까와는 이제 반대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국격을 동반을 해서 다르메나 히나하 하면은 이 다르마가 부족하면, 다르마가 없으면, 다르마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빠슈비히 사마나하. 이 동물들과 가축들과 사마나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이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겠죠. 다만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 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결합 뭐 짝짓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빠슈히 사마냐 동물들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떼쌈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제 뛰어난 특수하게 뛰어난 것이 바로 다르마
이기 때문에 희는 여기에서 이제 뭐 이유 정도로 파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강조하는 의미에서 실로 그러하여서 뭐 요 정도의 의미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다르마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구별이 되는 것이 있어서 다르미나 히나하 다르마가 부족한 이 사람들은 빠슈비히 사마나하 동물들과 사마나하 동일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이제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뛰어난 것이 바로 다르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르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후에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접속사가 야타하입니다. 이 야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야뜨라고 하는 우리 관계 대명사에서 따하, 탈격의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그러한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야타하가 이 이제 이끌고 있는 이 절이 보통 이유를 나타낼 때 많이 쓰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다음 계송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야타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어떤 이 뭔가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어떤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야타하라고 하는 표현을 접속사처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6송부터는 그래서 이 다르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요. 그 쭉 이제 내려가서 보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앞비자 아니면은 낌자 그다음에 야뜨자 우찌야떼 그러니까 같은 어떤 계열의 이제 개송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맥락적으로 이 접속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8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제 산문부 이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산문부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우리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